강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정책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청년위원장 오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의 벨소리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남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치, 줄여서 청정이라고 하겠네요. 맑고 깨끗한 청정 간담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청년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는 소개자의 후보님 청년 공약 발표 후 강동원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으며 이어 청년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청년 공약 내용으로는 남원 청년 주거 책임제 도입, 남원 청년 완전 고용제 도입, 그리고 남원시청의 청년 정책 담당 부서인 청년과 신설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원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남원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온 강동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네. 그래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남원의 미래를 짊어져볼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쁩니다. 제가 청년 공약을 몇 가지 중요한 이슈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책 대안으로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공약을 세우기까지의 우리 남원 청년들의 현실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남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우리나라를 짊어져갈 미래의 동량들인데 역사상 최초로 여러분들이 부모보다도 가난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청년 때는 직장을 잡아서 소득을 갖게 되면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부모들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 소득자들이 부의 45%를 누리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부의 82%를 보유하는 이러한 기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우리 청년들의 위치가 어떠냐? 그 사회 경제 분야의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경제가 불공정하다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무려 85.8%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63.3%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좀 화날 일이지만 부동산 정책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실정으로 자리 잡았는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게 70.7%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LTD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그 정책들을 지금 이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죠. 여기에 대한 불공정 인식도가 무려 54.9%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남원시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2050년도에 탄소 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이 탄소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일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은 곧 지금 20대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50대가 됐을 때 제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의 담당해야 될 주역들은 여러분들이 탄소 문제, 지구의 위기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무가 막중한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전혀 없다. 이런 것도 제가 이번 공약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관점으로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 남원 청년들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 그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남원 청년들에 대한 현실을 실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 주택 문제하고 그다음에 완전 고용제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남원에서 살고 계시는 청년들의 필요 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공공주택을 확대해달라 이게 한 40%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임대, 전세 임대 이 확대를 원하는 게 17%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살고 있는 가구 중에 1인 세대 가구가 7.5%.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게 92.5%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나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해달라. 이것보다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70% 수준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동 문제. 여러분들 지금 지금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일자리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그러죠. 좋은 일자리. 사실 좋은 일자리는요.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 1%도 안 됩니다. 대기업을 가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좀 낮은 일자리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는 3기업 쪽, 기피업 쪽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남원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의 일주일간 그 기준으로도 취업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취업한 경우가 58% 정도 돼요. 비취업자가 42% 정도 되죠. 그리고 비취업자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한 경험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가 40%예요. 직장생활 해본 경험자가 40%입니다. 그런데 60%는 아직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직업을 갖지 못한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취업자 중에서 그러면 중소기업, 우리 남원은 좋은 기업이 없잖아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더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가 41% 정도고요. 있다가 58% 정도 되고 없다가 42%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없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 그 좀 유형을 보니까 첫째는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게 가장 컸어요. 40%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취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취업자 중에서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취업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무려 80%가 취업할 의사가 있다. 근데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우리 좋은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지금 주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룸, 이 가까운 도통동의 원룸이 한 달에 5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 원을 월 수입으로 봤을 때 25%가 주업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남은 청년들에 대한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500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을 짓겠다. 500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데
그럼 임대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임대 아파트, 저도 지금 15평짜리 임대 아파트 살고 있지만 임대 보증금 이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어렵죠? 그래서 1,000만 원 수준으로 임대 보증금을 잡고 그리고 최장 10년 정도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월세는 없습니다. 관리비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용한 공공요금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게 저의 그 청년 아파트 공공주택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겠다는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아까 그 갈등 구조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남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이든 10인 이상이든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렸을 때 그리고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회사에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회사에 지원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에 지금 청년과를 신설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시청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시청 기획실에 딱 3명 있습니다. 이 3분이 우리 남원의 지금 여러분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를 신설해가지고 청년과에서 우리 남원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겠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공직자들이 테이블에서 괜히 과를 신설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는 청년 대표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 여기에 여러분들 다수 참여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의사가 바로 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저의 공약의 골자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인사말과 문제점 그리고 세부 내용을 세부 공약 내용을 한 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 제약을 해주셔서 청년 대표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평소 궁금하신 내용에 질문해 주시면 후보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마스크 잠깐 벗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 주거 책임제 도입 네. 공약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네. 청년 시행 아파트를 500세대를 건립을 하는데 네. 이 사업을 이윤이 남는 사업으로 하실 건지 보통 건물을 건설할 때 민간 사업체에다 맡긴 경우가 있고 국가 공공사업체에다 맡긴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이 민간 사업체에다 하면은 월등히 돈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돈의 액수를 맞춰서 건물이 형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감을 잡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주택 그 개념을 우리 남원형 공공주택이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저는 LH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암동에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있어요. 행복주택을 소량 짓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 우리 그 노암동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의 기숙사형입니다. 근데 이 기숙사를 지을 때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70%예요. 그 70% 중에서는 국비가 40%고 그 다음에 주택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고 그 다음에 보험이 20%, 시비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남원시에서 독자적으로 남원형 청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LH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평수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미혼자도 있을 거고 기혼자도 있을 거고 또 희망하는 평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LH공사하고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남원시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를 들어서 15평형을 임대 보증금이 평균치로 5천만 원이다 했을 때 본인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부담하면은 4천만 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입주자들인 여러분들도 부담이 없고 시에서도 4천만 원을 말하자면 보증금으로 넣어놓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롤모델이 돼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건의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아주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과에 친구 중에 부안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네. 친구가 부안군에서 네. 등록금을 반값을 지원받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금이 솔직히 한두 푼이 아닌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혹시 등록금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등록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정부에서 대학생들 등록금 굉장히 문제가 됐죠. 반값 등록금을 박원순 시장부터 서울시립대에 적용해서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가 부안 군수가 운영하는 그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남원시장이 운영하는 춘향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남원보다도 장학금 규모도 크고 지원 규모도 큽니다. 이 부안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 1,125명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값 등록금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1학기 등록금은 전액 말하자면 군에서 지원하고 2학기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연간 등록금의 반절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책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간 한 250명 정도 장학금을 주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이제 신입생 위주 또 재학생 위주 이렇게 가서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장학 기금이 좀 열악한 면이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남원시의 예산을 좀 전략해서 춘향 장학재단에 더 많은 출연을 해가지고 연간 최소한도 부안보다는 훨씬 더 우리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자 있으신가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교육 청소년 중심도시 남원 제도를 공약 중 세부 공약이었는데요. 네. 교육 청소년 중심도시 남원을 재건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적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공략을 하시고 있는지. 지금 오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청년 중심 도시 남원 재건 그랬고요. 지금 5번째 교육 청소년 중심 도시 남원 재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꼭지는 상당히 또 다양한 또 내용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자 있으신가요?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김세영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역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시의 청년 예산이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대충 될 것인지 예측하십니까? 0.3% 0.3%. 정확히
예,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우리 남원시의 2022년 올해의 예산 규모를 보면 특별회계가 2,500억 정도 되고요. 일반 회계가 한 9,000억 됩니다. 그래서 1조 1,500억 규모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청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게 겨우 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천억에 34억이면요 0.39%입니다. 0.4%도 채 안 돼요. 이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책을 일찍 세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우리 남원을, 더 크게는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청년 예산 많이 확충하고 널리고 있습니다. 질문자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후보님 분야 중에 네. 청년과 신설이 있었는데 네. 그 청년과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이 궁금해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원시에 지금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기획실에 3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요한 그 청년 분야에 대해서 지금 3분이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서 청년과를 신설할 텐데, 청년과를 신설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 20대까지 오시기까지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유아 시절부터 커나왔던 과정이죠. 이런 정책들과 전부 어울러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아주 그냥 널려 있게 합니다. 부서가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일이 있고요. 이것은 뭐 산업단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해서 청년 무슨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또 정책이 있어요. 이것은 귀농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39세 미만은 월 1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이 주민복지과에서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청년과에서 모두 모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상당히 계획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자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 정책 간담회 후보님 내용 들어보셨는데, 답변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좋았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공약 중에 제일 우선해서 청년 공약을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뭐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원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급선무가 맞고요. 이 청년 정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구상한 10가지 핵심 공약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혹시 가져주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청년 정책 간담회를 1박 2일로 계획하셨는데, 그 청년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짧게 진행하려고 노력한 이 사회자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넘치는 남원, 청년들에 의해 활력 있는 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후보님하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